3장에서는 전일적 생명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세계관은 세계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활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세계관이 우리의 생활과 활동으로 반영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사고방식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바탕이 되는, 그 행동의 밑바탕이 되는 사고방식으로 내재화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으로 활동하고 생활할 것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일적 생명의 세계관, 이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전일적 생명의 세계관은 우리의 생활과 활동으로 이어져야 될 것이고, 그 생활과 활동으로 이어질 때에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어떤 사고방식으로, 그게 사고방식으로 숨어 있다가 작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전일적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꼭 전일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기업, 지금 현재 생명의 세계관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카프라 같은 사람들은 시스템 사고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저희는 전일적 사고방식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전일적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무이당 선생님께서 전일성에 대한 말씀을 한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을 통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라가 하늘 속의 우주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운동의 핵은 전일성인데, 전이란 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서투른 사람한테 생명이 뭐냐 하면 몰라 하는 게 정답이라고요. 어떻게 말로, 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배맛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로 얘기하는 것하고 같은 거죠. 네, 이해가 될 듯도 하고 이해가 안 될 듯도 한데요. 전일성의 그러니까 모두, 이거는 우리가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포착하는 거는 자취로밖에 포착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맛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가 있겠죠. 사람마다 다를 거고요. 그러나 이것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전일성에 대한 무이당 선생님의 말씀으로부터 한번 전일적 사고방식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적 사고방식을 생각을 할 때 세상을 보는 눈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하나로 보기,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나로 보기라는 거는 한살림의 한, 이런 얘기이죠. 그러니까 하나이면서 부분으로 보기도, 하나이면서 전체이면서 부분으로 보기도 하고 여럿으로 보기도 하는 그런 관점을 얘기를 할 텐데, 철학이나 과학에서는 몇 가지 개념으로 이렇게 하나로 보는 거를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체이면서 부분으로 보기. 한살림의 그 한 이야기죠. 하나 안에는 전체가 담겨져 있다. 부분 안에는 전체가 담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 보는 것과 부분으로 보는 것은 둘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내부와 외부를 하나로 보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내부에 있는 경우, 한살림이라는 조직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한살림이라는 조직 안의 것만 보게 되고 외부와의 관계, 그걸 전체로 보기는 어렵죠. 영향은 받지만 결국은 내부의 시선에 많이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음양도, 음과 양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 또 속의 모습, 이런 것을 함께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겉만 본다든가 두드러진 부분만 본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체계 환경의 관점인데, 이 체계 환경의 관점은 한살림선의 3장에 나오는 겁니다.
예컨대 여기 체계 환경이라고 체계라는 걸 이제 생명으로 바꿔 말하면 생명이라는 건 생명을 둘러싼 환경과 함께만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세계 이러면 생명이라는 생명과 생명의 환경과 함께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자각이 없어서 우리가 숨 쉬는 걸 자각할 수 없잖아요. 공기 속에 있지만 공기를 자각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와 함께 산다. 공기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자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기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또 자연 환경에 대해서 무시를 하게 됩니다. 내 몸만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외부 환경이 없다면 나도 없는 거죠, 사실은. 모든 생명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걸 하나로 보는 것, 이런 관점이 중요하다. 이게 전율적 사고방식의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되먹임 사고인데, 되먹임이라는 거는 피드백의 영어를 한글로 옮긴 겁니다. 되먹임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원인과 결과를 따질 때 어떤 원인은 다음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하죠. 겨울에 눈이 오면 그 결과는 춥다. 추위가 온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제 선형적 사고라고 할 때는 그렇게 단순하게 바라봅니다만 실제로 눈이 왔는데 따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눈의 결과로 인해서 오히려 추웠던 것이 따뜻하게 되는 또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 원인과 결과가 서로가 서로를 되먹는 관계,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살림서는 3장에 보면 되먹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까 처음에 저희가 먹고 먹히는 관계를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되먹임 관계입니다. 내가 먹이가 되지 않으면 나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짧은 동명사적으로 명사적으로 나를 보면 나는 먹고만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이 죽으면 또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삶에서는 누군가에게 계속 뭔가를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혹은 누군가에게 계속 받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것을 되먹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조그마한 그림을 보시면 이 순환관계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살림이라면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는 일방이 일방에게 영향을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죠.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동그라미 안에 회로 같은 게 있죠. 화살표 회로가 있는데 이 화살표 회로는 자기 지시적 되먹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은 각각의 생산자와 소비자 각각의 내부에 영향을 주어서 내부의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그대로 있고 상대방에만 영향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나도 영향을 받아서 나도 변하게 되고 다음번에 상호작용은 변하던 내가 일으키는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좀 더 깊게 좀 생각을 해볼 기회가 앞으로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번째로는 동사적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앞에서 생명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좀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명사적 사고와 동사적 사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소적 사고와 관계적 사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에서도 어떤 기관이라든가 개인, 역할자들을 하나의 요소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요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요소가 혹은 그 개인이나 역할자와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역할자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관계 속에서만 그 요소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관계적 사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체적 사고와 사건적 사고라고 표현한 거는
실체라고 하면 자기 동일성이 있는 고정된 것 이런 건데 사건적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와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떤 인연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 사람의 존재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생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한살림이라는 이 조직도 사건이다. 실체가 아니고 하나의 사건이다. 30년간 만들어낸 사건이다. 만들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고정하는 사고, 고정 없는 사고인데 이게 우리 생활 속에서는 무엇인가를 고정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이렇게 보는 것을 고정 없는 사고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일적 사고방식을 표현하는 어렵지만 꼭 한살림 사람들이라면 기억해야 될 표현, 불연기현입니다. 불연기현 역시 동학에서 나온 말인데 직역을 하면 아니다, 그렇다 이런 거죠.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어와 그렇다라고 하는 긍정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 역설이죠. 여기 자그마한 글씨로 쭉 써놨는데요. 생산과 소비, 결사체와 사업체, 이기와 이타. 내 몸을 이롭게 하는 그런 노력,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이타적인 행위, 이것이 사실은 둘이 아니다. 아까 먹고 먹히는 관계처럼 그렇게 순환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공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불연기현이라고 동학에서는 얘기를 했고 그걸 영어권의 사람들은 생명의 패러독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패러독스가 생명의 존재 양식이다. 역설이 생명의 존재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 개인도, 개인 안에도 찌질함과 거룩함,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게 우리 개인 안에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한살림 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